안녕하세요. 역사를 누리다입니다. 이번 편은 세계사를 가진 도시 상하이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상하이시는 인구 2,400만 명이 살고 있는 중국 경제 중심의 도시입니다. 중국 최대의 증권거래소인 상하이 증권거래소가 위치해 있으며 다국적 기업들 대부분이 상하이시에 지사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하이 이름의 유래는 양쯔강에서 바다로 나가는 곳에 위치해 있어서 지어진 명칭입니다. 원래 국공내전이 끝나기 전까지 상하이의 옛날 이름은 숭우시였습니다. 숭은 상하이를 흐르는 우순강의 옛 이름인 송강에서, 후는 어민들이 대나무로 만든 낚시도구인 호를 이용한 고기잡이로 생업을 이어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본래 상하이가 위치한 상하이현은 장수성 수흥장부 산하의 한적한 어촌이었습니다. 1292년 원나라 때는 쿠빌라이 칸이 상하이현을 설치했습니다. 청나라 6대 왕제 건융제 시기 상하이현에 해관이 설치되어 양쯔강 하류의 주요 무역항으로 지정됐지만 본격적인 개항 이전까지 강남 일대의 난징, 수저우, 항저우 같은 전통적인 대도시들에 비해 주목할 만한 곳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1842년 제1차 아편전쟁을 끝낸 난징조약이 체결되면서 상하이현 등 5개의 항구가 개항장으로 지정되었고 서양 열강의 조개가 설치되어 근대 도시로 성장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역사 때문에 상하이에는 유럽풍의 건물거리들이 많아 와이탄 지역의 배경으로 남아 있습니다. 와이탄은 원래 황푸강 뻘밭의 명칭인 황푸탄이었었고 황푸탄 북부를 바깥쪽 황푸탄이란 뜻에서 와이탄이라고 불렀습니다. 1911년 신해혁명 이후 상하이현은 중화민국 초대 대총통 위안스카이의 지배에 들어갔고 상하이현은 차츰 발전을 거듭해 1910년대 중후반부터는 동아시아 최대의 경제도시이며 세계 6대 대도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1919년에는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을 계기로 정부를 결성하기 위해 상하이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습니다. 상하이현의 독립운동가들이 모여 1919년 4월 임시의정원을 창설했고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하고 이승만을 초대 국무총리로 하여 임정을 결성했습니다. 상하이현의 독립운동가들은 유럽의 조계지로 들어가면 사법권을 행사할 수 없었기에 이 점을 잘 이용해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후 직계군벌 순천팡이 상하이현을 차지했으며 1926년 장제스 국민당의 1차 북벌이 시작되자 1927년에 국민정부가 점령했습니다. 같은 해 상하이현은 주변 여러 현들과 합병하여 상하이 특별시로 격상됐습니다. 그해 장제스를 중심으로 국민당 우파가 국민당 좌파와 공산당을 대상으로 일으킨 4.12 상하이 쿠데타가 발생했습니다. 국민당 좌파의 계속된 공세로 붕괴 직전에 이르렀던 국민당 우파는 이 사건을 계기로 좌파와 공산당을 위시하는 반대파들을 분쇄하고 난징 국민정부를 수립하면서 국민당의 주도권을 휘잡았습니다. 이 상하이 쿠데타를 계기로 1차 국공합작의 붕괴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다가 1931년 만주사변을 통해 만주를 침탈한 일본이 괴뢰국인 만주국을 수립을 위해 국제도시인 상하이에 제1차 상하이 사변을 일으켜 그 관심을 상하이로 분산시키고자 했습니다. 결국 1932년 일본인 승려와 신도가 괴한의 공격으로 구타당해 한 명이 사망한 마옥산 사건을 구실로 제1차 상하이 사변이 발발했습니다. 제1차 상하이 사변 종료 후 송오정전 협정 체결에 따라 일본군이 철수했고 중국인이나 중국군의 방어시설이 배치될 수 없는 비무장지대가 설치됐습니다. 또한 같은 해 일본은 제1차 상하이 사변에서 이겼다고 주장하며 상하이시 훈코우 공원에서 쇼와덴노 탄생 기념행사와 전승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얼마 전에 있던 이봉창의 사쿠라다몬 의거로 위기의식을 느낀 일본군은 기념시장에 물통, 도시락 외에는 못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윤봉길은 훈코우 공원에서 도시락과 물통으로 위장한 특수포탄을 사용했습니다. 윤봉길은 일본군과 관료들을 날려버린 후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일본 육군 헌병들에게 체포됐습니다. 헌병들의 연행 후 상하이 파견 육군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일본 이시카와현 육군 형무소 공병작업장에서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이 사건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조선인들은 미리쿠키에 땅을 무단으로 점거하는 불법 체류자 등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만연됐습니다. 그러다가 중국인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남긴 상하이 사변을 자축하는 일본의 기념행사에서 조선인 청년 한 명의 의거가 알려지자 장제스가 임정을 지원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임정의 시작은 상하이 프랑스 조계지였지만 훈커우 공원 의거로 인해 일본의 경계 대상이 됐고 1937년 중일전쟁 초반 제2차 상하이 사변이 터지면서 일본의 승전이 계속되자 피난하는 국민당 정부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이후에는 장제스는 상해 임정을 승인해주진 않았지만 한반도의 독립을 지지하고 1940년 카이로 회담에서 전후 한국의 독립을 주장하여 관철시키는 등 독립 자체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후 1949년에는 인구 430만 명으로 중국 최대 도시로 급부상하였고 상하이 직할시가 되었습니다. 그 후 중국 공산당 3대 주석 덩샤오평 시절부터 현재까지 급속도로 성장해 중국의 4대 직할시 중 하나이자 대표 경제도시가 되었습니다. 상하이시 출신 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2대 부주석 겸 순원의 부인인 숭칭링,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겸 장제스의 부인 숭메이링, 농구선수 야오밍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세계사를 가진 도시인 상하이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애청자분들의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